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거 지역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이 쉽지 않아서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곳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3번의 도전 끝에 용인 기흥에 새로운 중학교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 설립, 아이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관련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용인 기흥 출신 남종섭 도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설립이 확정된 학교 가칭 기흥 1중학교라고 합니다. 어디에 설립되는 학교인가요? 네, 지난 10월 28일 교육부에서 2021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확정됐고요. 예.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의 옛 군부대부지 일원에 예. 24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예,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몇 년간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몇 년 만에 결실입니까? 한 7년 정도 아하.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 생활 시작하면서 학교 문제가 불거져서 뭐 삼수 끝에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지역도 최근 개발된 신도시 중 한 곳 아닌가요? 뭐 그런 곳은 아닙니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인데 이런 곳이 굉장히 경기도 내는 많을 텐데요. 예. 그 신도시는 사실은 뭐 애초에 학교를 포함하고 그 사회 기반 시설을 계획하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이후에는 학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개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정말 힘들고요. 그 곳이 이곳이라 지금 그 학교 설립한 곳이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기존에 한 4,000세대가 입주는 기존에 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교육부에서는 설립이 어렵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개발이 한 3,500세대가 더해져서 중학교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 중투에서 통과된 그 사항입니다. 지금 2025년 3월 개교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개교까지도 시간이 조금 남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 현재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있나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을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청년 마을이 외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옆 지역인 흥덕중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흥덕중학교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들이 좀 3, 4km 멀리 떨어진 곳에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곳에 다니는 형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는 버스편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게 되면 한 3, 40분 이상 그 소요가 돼요. 학교 가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안전에 굉장히 걱정이 돼서 아마 학교 설립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이곳이. 그러면 이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등교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됩니까? 거기서 일단 지금은 도보로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설립되는 곳에 설립이 되면 도보로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버스도 다니겠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면 뭐 5분,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군요. 중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보통 350억, 400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 900억까지 지금 그 학교가 탄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막대한 세금이 왜 들어가냐면 신도시나 굉장히 그 투자 가치가 높은 땅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학교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신설 비용이 굉장히 높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교를 하나 짓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 예산 때문인 겁니까? 우선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딱히 그 옛날에는 한참 그 개발 붐이 일었던 그 시기에는 1990년도나 2000년대 초까지는요. 1000세대나 2000세대만 학교를 하나 그냥 지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였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딱 규정된 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도 4,00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이 초등학교 하나를 설립할 수 있고요. 예. 또한 규모가 거의 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 계획이 학교를 어떻게 져야 된다라는 예. 그게.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한 4,000평, 5,000평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학교 규모도 24학급 이상 뭐 40학급 정도까지 어느 일정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지어야 학교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400억, 500억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고요. 90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거 학교 하나를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짓기 어려운 실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학력 인구 감소가 저희는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력 인구가 굉장히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파악하기로는 2025년 이후에는 좀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짓는 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왜 학교를 자꾸 져야 되냐 이러한 인식이 아마 교육부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도시나 인구 유입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학교 신설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 이게 바로 교육권 침해하고 맞물려서 이 학생 안전에 그 문제 등이나 이런 거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교육부에다가 소금 학교를 좀 지어달라. 물론 법령이 고쳐져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4,000평 이상의 뭐 일정 정도의 뭐 30학급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지금 학교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규모 학교를 짓게 되면 금액을 아주 뭐 100억, 150억 이 작은 단위 학교를 짓게 되면 저희가 이게 그러면 예산 낭비도 없고 나중에 폐교도 쉬워요. 지금 이제 인구가 좀 그 감소되는 시점에서 폐교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짓는데 이런 그 마인드만 가지고 정책적 설계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정리해 보면 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까다롭습니다. 조금 전에도 삼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그 지어질 기흥 1중학교도 3번의 도전 끝에 설립 허가를 받게 된 건데 제가 저 기사를 좀 참고를 했더니 주변에 그 폐허가된 군부대가 있다. 그런 이유로 허가가 좀 어려웠던 겁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3번 도전을 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 학생 수요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교육부의 어떤 그 학교 설립 기준에 보면 그걸로 따지면 사실 학생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게 대체적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군부대 부지 내의 그 학교 부지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떨어져 있고 지금은 군부대가 폐지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이 두 가지 원인의 문제가 대체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투 통과를 하면서 표면적인 어떤 3가지 조건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부적정 이유가 학교 입지 부적정. 아까 군부대 부지에 과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설립 미충족. 설립 수요 미충족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군 분리 이 정도로 계속 달려가지고 반려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조금 신설 수요는 좀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통학거리나 안전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좀 진행된 거죠.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은 주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그쪽에 편의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고요. 사실 그 국방부 부지가 사실 학교로 설립된 사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그 폐부지로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아주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그 김민기 국회의원께서 국방부에 좀
국방위원이라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제는 국방부 폐부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익적 목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용인시에서도 주민센터를 그러면 학교가 지어지면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민센터도 짓고 파출소도 짓고 체육시설도 짓고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지어가지고 마을을 형성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아마 다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주변 환경의 변화도 너무 반갑습니다만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게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생기는 학교가 있으면 또 반대로 사라지는 학교도 있잖아요. 네, 이런 있습니다. 폐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작업도 또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 학교 설립 과정하고 굉장히 맞물릴 수도 있는 건데 몇 년 전에 그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폐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적정 규모 육성 학교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제가 그거를 최초로 이제 좀 그 발의를 했죠. 적정 규모 육성.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적정하게 학교가 운영이 돼야지만이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이 되거든요. 너무 학생 수가 작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학교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신갈중학교, 기흥중학교 근데 학급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보니까 원도심의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학교를 좀 폐지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그 폐지할 때 조건이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가 이제 모든 소명을 다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제 소신이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의 학교가 기흥중학교가 하나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다 지금 많은 주민 편의 시설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학교 부지 그 전부가 스포츠 센터로 변모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교된 학교 건물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는 학생 건강 스포츠 센터를 전국 최초로 아마 그 학생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센터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운동장이나 그다음에 자녀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지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도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운동장 전체를 파내고 거기다 공영 주차장을 집어넣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거죠. 이거는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서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교된 그 이 중학교 부지가 굉장히 전국 최초로 아마 그 도심권에서는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 계획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는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뭐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그 또 교육과정 중에 올해 4월에 제가 대표 발의 제정하게 된 학생통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를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한 그 조례인데요. 지금도 아까 학교 신설이 어렵다라면은 이렇게 학생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금 학교를 지을 요건은 안 되고 설립한 요건이 안 되니까 먼 거리에서 불안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이러한 그 통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좀 통학 학교 설립이 안 되면은 통학이라도 좀 안전하게 보장을 하자.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그거를 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